진짜 빅비즈니스 맞느냐?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 뭐 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하라 아메이는 지금 60년 됐는데 그 후로 한 10여 년쯤 있다가 월마트가 생기고 몇 년 있다가 아마존이 생겼는데 월마트는 600조, 아마존은 지금 500조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업계의 맏형인 아메이 지금 10조밖에 안 돼. 그래도 빅비즈니스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 영역을 네트워크 마케팅이 흡수를 한다고 하면은 세상은 더 훨씬 편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다 하는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평을 뚫고 그것들에 대한 지평을 제시하는 기업을 공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가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경쟁의하고 성공의 민주화라고 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게 시즈라고 날줄로 결합이 돼서 다른 데서 카피가 안 되는 탭스트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비전으로 제시가 되고 이게 구성원들 마음속에 심어져서 이제 제시하는 형태로 지평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하나의 기업이 성장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빨리 크는 건데 그것을 생산자, 중간 유통업자, 소비자 이 단계에 골고루 이익을 줘가면서 성장한다. 이것이 상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면서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이것을 조화를 일으키는 거 이게 신기하다. 이게 혁신적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진부하다고 한 원칙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되도록 하자는 평범한 것이 바로 비범한 것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마케팅에서 차별화 전략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추구하지 않아요. 양자택 일을 합니다. 저희는 양자택 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둘을 다 추구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보통 마케팅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차별화 전략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간 거죠. 물론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원가 다운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제가 원가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설득이 가능한 거죠. 전략에서 얘기할 때 프라이스 리더십이라고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품질을 차별화시켜가지고 디퍼런시에이션으로 나갈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엔지니어였었기도 하고 지금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도 하시고 일종의 양손잡이처럼 그게 직조가 돼서 전략 자체가 실제로 실행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것들을 왜 애터미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잊질 않으시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실험을 하시는 거죠. 소비자 중심 경영에 선정이 됐다. 그건 공적인 인정이거든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경쟁사 또는 그보다 좀 적은 회사들 그런 다른 회사들까지도 굉장히 그 후광효과를 노리게 되는 그래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유통법학회에서는 또 2018년도에 유통혁신 대상이라는 것을 수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체 유통 채널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기업한테만 주거든요. 해당 채널에서 적어도 상위 5위 내지 3위 안에 드는 기업, 그 다음에 아무런 그 소비자 불만이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기업,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 중에서 뽑거든요. 제 1위로 뽑은 데가 GS 리테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애터미가 시상이 됐는데요. 2회죠. 대통령 표창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동안 10여 년간 맺힌 게 있어가지고 훈장을 받는 것보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상을 꼭 한번 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이제 소비자 중심 경영 중에서도 우수 업체라고 상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이사가 댁에 가서 받아오고 그랬는데 이번 제가 직접 가서 받겠다고. 애터미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보면 회사 전체가
실험실하고 비슷해요. 하는 일들이 뭔가 이렇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게 답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업들의 성장의 동력은 실험이에요. 뭔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만들고 이걸 사람들한테 답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최상의 상태는 평여수, 물과 같이 평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울타리가 있어. 이 울타리를 높이 쌓고 물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수압을 받죠. 수압을 안 받게 하는 방법은 담 밖에 하고 안에 하고 물 높이를 똑같이 해놓으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저는 그 ESG가 경영계에 화두가 된 거 정말 박수치고 싶거든요.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지. 당장의 이익만 보고 막 빼먹듯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당연히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 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글로벌에서는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고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애터미 같은 회사가 뭘 의미하는지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터미가 좀 레버리지가 잘 돼서 스토리가 잘 알려져서 애터미가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경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로 해야 될 것은 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생산업체에도 적정한 이윤이 가고, 또 소비자에게도, 중간 영업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또 전후방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 되는 사회적 약자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국가와 인류 사회에 균형 있게 잘 나누는 역할이 경영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앱솔루트 스노우 쪽집게 강의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강사 이상미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릴 조교 오수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회사 전문 미백 라인을 앱솔루트 스노우의 완벽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애터미 미백 전문가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커리큘럼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 잡티의 원인부터 파악하셔야겠죠? 오늘의 커리큘럼은 1교시 피부 구조와 미백의 메커니즘, 2교시 피부 미백에는 어떤 성분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그리고 마지막 3교시에는 앱솔루트 스노우 세트 200% 활용 팁과 제형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맞아요. 아니, 요즘 자외선을 강하게 써서 그런가 뭔가 피부가 검게 타고 그을리기도 하고요. 특히 얼굴에 잡티, 주근깨, 기미까지 정말 싫었던 것들이 막 올라와서 고민이 많거든요. 자, 미백 케어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미백 케어는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정답은 미백 케어는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백 케어는 자외선 관리와 마찬가지로 한다 안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1년 365일 사계절 매일매일 필요한 케어입니다. 자, 그럼 미백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첫 단계 1교시입니다. 피부 미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왜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저 수아 씨, 혹시 우리 피부의 표피 구조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자, 그럼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설명 쉽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표피입니다. 표피의 가장 아래쪽, 여기 기저막 부위에 멜라닌 생성세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 피부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각질이 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28일간의 피부 턴오버주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를 괴롭히게 했던 멜라닌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어 기제로 멜라노사이트라는 곳이 자극이 되면서 멜라닌 세포가 생성이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멜라닌 세포 하면 모두 다 색소 침착이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멜라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또 보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생성된 유익한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게 왜 어떻게 되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생성된 멜라닌 세포를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방에 가둬서 주변 세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전반으로 퍼져서 각질 세포까지 전달이 쭉쭉 이어지거든요. 자, 이 멜라닌 세포가 여기서부터 문제죠. 자외선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산화가 됩니다. 자,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까매지죠. 자, 어두워진 멜라닌 색소가 피부 각질 세포 안에 많이 분포가 되게 되면 얼굴 안색이 어두워지고 칙칙해집니다. 그리고 산화된 멜라닌 색소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했었던 점, 기미, 잡티, 주근깨 등등등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로 싫은데요. 자, 여러분,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고 생각보다 복잡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원인이 다양한 만큼 솔루션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멜라닌 세포 자체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 생산된 멜라닌 세포가 각질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화되어 검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항산화 케어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피부 미백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딱 체계적인 솔루션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맞춤 처방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는 집에서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스킨케어만으로도 체계적인 미백 솔루션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딱 생각만 하셔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설레는데요. 저도 너무 설렙니다. 자, 지금부터 완벽한 미백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핵심 성분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피부 미백에는 과연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지금부터 알아보실 텐데요. 네.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우리 앱솔루트 스노우에는 어떤 유효 성분들이 얼마나 가득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전입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 멜라노사이트 가동을 중지해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미연에 차단하고 싹을 자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봉쇄를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가 있어요. 자, 티로시난 아이즈를 억제해주는 작용인데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코직산, 감초 추출물, 그리고 알파 비사보롤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앱솔루트 스노우 제품 속에는 감초 추출물과 알파 비사보롤 두 가지 성분을 사용했는데요. 멜라닌 생성 자체를 막아 보다 근본적인 브라이트닝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멜라닌 확산 금지. 자, 생성이 된 멜라닌이 주변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단계에서만 끊어줘도 우리가 원했던 미백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해당 성분들 좀 살펴볼게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두유 감귤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멜라닌 확산 금지를 위해서 앱솔루트 스노우도 충분한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으로 멜라닌이 피부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멜라닌이 피부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 기전입니다. 멜라닌을 숨겨라.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멜라닌이 산화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멜라닌 색소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멜라닌이 산화돼서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항산화 성분이에요. 항산화하면 대표적으로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C 유도체, 전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글루타치온, 시스테아민 같은 성분들이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는 비타민C보다 자극이 적고 항산화 효과에 좋은 비타민C 유도체를 함유해서 산화로 인한 피부 변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는 이미 기미가 생겼어요. 잡티 주근깨로 이미 이 생긴 걸 없앨 수 없을 거야. 고민하셨던 분들 사실 많이 계시죠?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자, 잘 집중해 주세요. 이미 산화가 된 멜라닌 색소를 피부의 각질 세포와 함께 빠르게 배출을 해서 미백 케어에 도움이 될수록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각질 제거 성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살리실산이라던가 아니면 윈터 그린잎 추출물, 그리고 알파 하이드록시산 같은 성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앱솔루트 스노우는 윈터 그린잎 추출물 성분을 함유해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환하게 가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백을 위한 단계별 솔루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앱솔루트 스노우는 어떤가요? 각각 미백 단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정말 쏙쏙 아주 다양한 유효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특히 이 많은 성분들이 전체 라인업 중에 한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 미백 제품이 아니라 전체 라인업에 골고루 분포됐다라는 것도 저는 너무나 좋았고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핵심 기술이자 성분이죠.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와 앱솔루트 테크놀로지가 피부를 환하게 가꿔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노화로 만들어진 다크스팟, 색소 침착 케어에 도움을 주는 일루미신과 낮에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 밝기를 개선해주고 밤에는 피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똑똑한 성분인 피토엔, 피토플루엔을 함유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피부 속 산소량을 증가시켜 맑고 환한 안색 케어를 해주는 옥시제 스킨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물까지 신경을 썼는데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에 좋은 작약수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이 정도까지 넣어줬는데 안 하얘질래야 안 하얘질 수가 없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임상도 개별 임상에서부터 세트를 사용했을 때 시너지 임상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치를 다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3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3교시 앱솔루트 스노우 세트 200% 활용 팁과 제형감 살펴보기. 앱솔루트 스노우 세트는 기본적으로 데이 앤 나이트 케어를 제안해드리고 있는데요. 데이타임에는 아무래도 활동하면서 자외선이 자극되고 피부에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이고요. 토너, 세럼, 데이크림, 톤업 SS 선순으로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이트 타임에는 낮 동안 받은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피부를 회복하는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토너, 다크스팟 콜렉터, 세럼, 나이트 크림, 페이셜 마스크 순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는 피부가 무척이나 건조한 편이다 하셨던 분들은 데이 앤 나이트 상관없이 풀 라인업을 아침과 저녁에 모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요? 미백 제품은 자외선에 민감하니까 나이트 케어 제품들은 낮에 바르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정답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제품 앱솔루트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낮에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걱정 말고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앱솔루트 스노우 라인업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형과 활용 팁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토너입니다. 바와 성분으로 순하게 각질을 케어해주는 토너인데요. 피부 각질 케어와 피부결 정리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제형감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같이 흐르는 제형으로 전혀 끈적임 없이 산뜻한 보습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을 또 맡아보면 퓨어 사프론 워터가 들어가 있어서 향도 정말 좋고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감성 피부일 경우에는 스노우 토너와 앱솔루트 토너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스노우 토너를 아침에 사용하셨다면 저녁에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토너를 사용하시는 거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오가닉 호호바 오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호호바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먼저 발라주신 뒤에 앱솔루트 스노우 제품으로 스킨케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바로 다크스팟 코렉터입니다. 자, 일명 잡티 지우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3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안에 뚜껑을 딱 열어볼게요. 뭔가 전문기관에서 받는 듯한 느낌이죠. 자, 금속 어플리케이터가 제품 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근깨, 기미, 잡티를 지우고 싶은 그 집중 부위, 스팟성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손등에 살짝 한번 제품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제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액체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잡티를 없애고 싶은 부위에다가 롤링을 해주시게 되면 리포존 기술이라고 해서 이 내용물이 피부 친화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피부 안쪽까지 깊숙하게 꿀떡꿀떡하고 흡수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 안에 금속 어플리케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성분 자체가 손에 묻어서 손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원하는 집중 부위에만 넣을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세럼을 만나보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 세럼으로 등극한 제품입니다. 제가 제형감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맑은 에센스 제형인데 바르실 때 에센스를 가볍게 롤링하면서 마사지하듯 흡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짝반짝한 광채가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면 인생 세럼으로 등극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보실 제품은 바로 낮에 바르실 수 있는 크림, 데이 크림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형 자체가 크림이지만 꾸덕꾸덕하거나 답답하지 않아요. 화장도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 촉촉한 윤감 메이크업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 그런 크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 딱 표시가 돼 있어서 낮에 바르는 크림이구나 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제형을 좀 살펴보시면요. 와우! 이래요. 워터 젤 타입이라서 굉장히 가벼우면서 쫀득! 찰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살짝 떠서 제가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딱 얹어도 롤링을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냐? 물기가 마구마구 터져 나와서 말 그대로 수분 폭탄입니다. 완전 피부가 촉촉해지는 거 여러분들 화면으로도 싹 보이시죠? 바른 쪽, 안 바른 쪽 진짜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이 수분감 자체가 휘발이 되면서 피부의 열감도 함께 쭉 하고 감소를 시켜줍니다. 근데 굉장히 놀란 건 이게 인위적인 쿨링 성분이 없이 제형의 기술만으로 구현해낸 효과라는 게 더욱더 놀라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노우 데이 크림으로 피부가 아침에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나가게 된다면 자외선이 쫙 내리친다 하더라도 피부가 좀 더 강하게 잘 버텨줄 수 있겠죠? 데이 크림 낮에 꼭 사용하시기를 강력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데이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하셨다면 저녁에는 나이트크림으로 회복해보세요. 나이트크림은 낮 동안에 자외선으로 인해 거칠어지고 푸석해진 피부에 풍부한 영양감을 주고요. 손상된 피부에 탄력을 강화해주는데요. 데이크림보다 보시는 것처럼 쫀득쫀득한 제형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피부에 한번 얹어볼 텐데요. 이렇게 바르자마자 정말 버터가 스며들듯이 피부 안쪽으로 쏙쏙 스며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즉시 영양감과 보습막이 생성되는 느낌인데요. 리치하고 실키한 보습감을 여러분의 손끝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크림으로 낮 동안 받은 피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 나의 본연의 탱탱한 피부로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실 제품은 바로 페이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자, 고가의 탄성 시트로 만든 스페셜 케어 마스크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오늘 자외선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피부가 지쳐 있는데 하셨을 때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피부 진정과 그리고 미백 케어를 두 가지 동시에 케어하실 수 있는 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팩 같은 경우엔 시트 자체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고급 탄성 시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스크팩 하면 부직포 또는 어떤 거 시트지 뭐 이런 겔 패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탄성 자체가 찰랑찰랑찰랑 그리고 보셨을 때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쫀쫀하게 늘어나는 고가의 탄성 시트가 되겠습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애터미에서 이 시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피부 얹었을 때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양분 흡수력 자체를 쭉 하고 업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 수분과 영양 에센스 증발을 차단시켜드리기 때문에 보통 에스테틱 가가지고 이런 미백 케어 끝나신 다음에 고무팩 같이 이렇게 피부에 얹어서 이렇게 팩 진정하는 팩 해보셨잖아요.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쳤을 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써주시면 너무너무 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제품이 스노우 에센스 선입니다. 미백 성분을 가득 함유한 100% 무기자외선 차단제인데요. 피부에 보호막을 한 겹 덮어주는 형태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F 50, PA++++ 등급으로 강력하고 완벽한 자외선 차단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림성이 아주 좋습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하얗게 들뜨는 톤이 아니고요. 과하지 않고 은은한 톤업 효과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처럼 예쁘고 고급스러운 톤업을 원하신다면 강추드리고요. 더불어서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시기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핸드폰이나 PC 등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 알고 계시죠?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백의 메커니즘부터 도움을 주는 성분들 그리고 미백 케어를 위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앱솔루트 스노우 제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의 각질세포는 28일 주기로 생성되고 탈락하는데요. 따라서 미백 관리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깨끗하고 환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앱솔루트 스노우 제품을 딱 한 달만 꾸준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미백 성분으로 그동안의 경험과는 비교 불가한 확실한 피부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미백 관리 오늘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상미 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저를 다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는 지금 한국 온 지 이제 7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세미나 투어하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저의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고향 음식 뭔지 아세요? 햄버거 너무 맛있어요. 피자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실컷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오늘 같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보다 더 재밌는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강의를 하고 왔냐면 복음 사경의 3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투어하면서 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그 강의 듣고 싶죠?
네, 그런데 오늘은 3시간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 강의는 하게 될 거고요. 일단 미국에 갔는데 진짜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이 꿈을 향해 가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들도 여기에 왜 오셨어요?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다 일로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냐면, 저도 사장님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가입했을 때 계보도 딱 이렇게 있고 네모 하나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성공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이 성공의 길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게 나온 박주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꿈이라는 게 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따져보면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제가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2아이의 아빠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아들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들이 나와요. 커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포기만이 되고 싶대요. 네, 어립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들, 그리고 어느 직업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직업 안에서 그 꿈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느 분들은 꿈을 향해서 가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American Dream, 뭐예요? 미국 그 꿈을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성공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어느 분들은 성공을 하고 어느 분들은 성공을 못할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다라는 우리한테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사랑하는 이웃에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고, 부모님한테 생활할 수 있는 많은 돈을 줄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꿈을 이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꿈이 클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성공 못해, 꿈 깨,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꿈 깨라고. 그런데 그 꿈을 계속 꾸면서 달려가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꿈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그냥 한 길로 쭉 반드시 가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사장님들을 다 애터미 안에서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 강의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믿음, 그냥 헛된 믿음이 아니고 증거 있고, 그리고 뿌리가 내려가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누구도 사장님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꿈이라는 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해요. 나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패하고, 뒤돌아보면서 실망하고 도로 안 일어나요. 그런데 실패, 실망 이런 것들은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뭐 하면 돼요? 도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망하면 뭐 하면 돼요?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이 나의 현실에서 나의 미래를 그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들을 통해서 오늘 좀 더 알아갔을 거예요. 회사 너무 좋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회사가 고객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제품에서,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다 그려지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다 주고 있어요. 좋은 시스템을 무료로 보상 플랜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의 길이 다양하고, 그리고 특별하고, 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지금 8년째, 이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 목표를 설정하면서 나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 복잡하고 특별하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성공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보면 단순했습니다. 사장님들도 오늘 뭐 하시고 오셨어요? 그냥 날짜, 오늘 원데이 세미나인 거를 알고 그거를 목표하고 그리고 운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특별한 거를 했습니까?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절대 오늘 예를 들어서 저는 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하러 갑니다. 헬스를 계속 해요. 30분에서 집에 갔는데 결과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간두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과가 안 보인다 해도 결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애텀이란 도구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노력 그리고 특별한 능력, 이 단어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고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런데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부끄러워요. 자, 부끄럽고 안 하고 싶은 거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나의 행동으로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애터미 말고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게을른가요? 절대 아닙니다. 부지런해요. 그리고 실패를 한다 해도 또 도전을 해요. 그러면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하면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능력과 노력의 차이는 이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한번 영어로 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나요? 자, 시작. 영어로요. 어렵죠. 자, 영어로 못한다는 뜻은 영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업들 그리고 구조들은 나한테 없는 능력을 요구를 하니까 성공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안에서는 시스템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나 다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20살만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간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살, 16살짜리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생일날 딱 가입해가지고 친구들 먼저 가입시키려고요. 그거는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능력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부지런함, 매일 꾸준히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개인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애터미는 모든 거를 사장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부업, 전업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그만두고 애터미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 애터미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애터미 설명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제품 쓰고 나서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첫 번째, 전업과 부업의 단어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업을 하는 사람도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8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인원은 1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소비가 되니까 하루에 4명을 만날 수 있어요. 4명, 2시간, 8시간이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업을 하고 있는데도 한 명도 하루에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부업을 하고 있대요. 부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짜투리 시간에 하루에 2명, 3명,
4명, 여러 명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전업이에요? 부업이에요?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간절히 나의 성공을 원하냐에 따라서 나의 속도가 나옵니다.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안 잤어요. 진심으로 새벽같이 계속 일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부터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목표를 달려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실패를 할 때도 있지만 도로 일어나서 꾸준히 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과 내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셋이 좀 달라요.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를 하냐면 해야 되는 일,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일을 해결을 못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뭐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일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돼요. 직원이 오늘 안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이 했던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꼬이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사장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누구한테 주어져 있냐면 나. 그런데 그 일은 단순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안에서는 사장님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설명하세요. 그러면 저 몰라요. 한번 들으러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설명하세요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설명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 못했는데 설명을 한 이유로 다음에 초대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설명했잖아. 왜 가? 벌써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설명하는 것보다 나 몰라. 들으러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진짜 이 사업, 이 회사 좋은 회사네. 진짜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산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야지만 본인도 성공하니까 뭐를 하겠어요? 헌신하고 섬기겠네.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아는 순간 이제 사업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안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목표를 하고 달려갈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why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why, 왜? 사장님, 왜 이 사업 해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저의 why잖아요. 사장님의 why 써야 돼요. 사장님, 왜 성공하셔야 돼요? 사장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혹시 편치 않으세요? 더 좋은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병원비든 치료든 아이들 너무 공부 잘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대학, 미래가 밝은데 내가 지금 못 도와줘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사장님의 why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사장님은 잘 살고 있는데 애터미는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은 지금 벌써 성공을 했고 그리고 벌써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 희망의 도구를 사장님이 오히려 손을 내밀고 애터미란 도구를 알리면 그만큼 더 비전이 되고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가치를 전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애터미의 성공의 길에 가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터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특별한 게 진짜 없더라고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한 거, 그게 왜 특별해요? 왜 대단해요? 당연한 건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 보세요. 게을르게 살고 계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 너무나 다 부지런해요. 새벽에 다 일어나시고요. 열심히 살고 2job, 3job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데 끝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잘못된 도구, 이 플랫폼 비즈니스, 이 시스템을 구축을 못해서 내가 멈추는 순간 소득이 멈추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애터미 안에서는 그 미래 일, 연금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지금 개발을 했어요. 미래 유통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다단계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피해 때문에 다단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애터미란 도구는 다단계 형태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다단계란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터미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심 합력 시너지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업 안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동네 커피숍을 하고 옷가게를 하고 등등, 내가 식당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10년, 15년 아니면 대출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돈이 있다 해도 무엇을 누구한테 내가 판매를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양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양치 안 하셨나요? 양치 다 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샤워 어제 아침에 하셨나요? 그러면 샤워할 때 물로만 하세요? 샴푸도 쓰고 바디 클렌저도 쓰고 등등 제품들을 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양치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샤워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제품이 필요할까요? 애터미 치약, 애터미 칫솔, 애터미 샴푸 등등 생필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절대 가격, 절대 품질로 이거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평생 양치를 하면서도 돈 1원도 못 벌어요.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애터미 오기 전에 양치 지금 몇 년 하셨어요? 30년? 40년? 50년 하셨는데 마트에서 돈 드리나요? 돈 1원도 안 드려요. 그런데 애터미에 와서 양치 1년만 하세요. 어떻게 되나? 6만 원 나와요. 그러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 설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양치하세요. 네. 양치하면서 돈 벌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양치하면서 돈 벌게 해드릴게요. 애터미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면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와닿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양치하니까요. 그리고 990원짜리 칫솔 너무 좋으니까요. 3,000원도 안 되는 프로플래스 치약, 수용성 프로플래스 치약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 일을 진행을 100% 할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전업으로, 짜투리 시간에 능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의 자존심만 내려놓고 싸고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부끄러워도 그거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고요. 왜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하라 그러면 너무 쉬워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전 영업 10년 했는데 당연히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양치하세요? 라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일을 못한 분들은 아직도 부끄러워해요. 왜 부끄러워하냐면 가치를 모르니까요. 자, 가치를 알면 나는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치를 모른다는 뜻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피해를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화장품을 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화장품 사라 그러는 게 부담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화장품을 사게 되는 거니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니까 부담을 주는 느낌이래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없다 해도 양치할 거예요.
사장님이 없다 해도 하장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나타나는 순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 스킨케어, 지금 앞자리 보니까 다 쓰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런데 이 화장품이 장영실상만 받은 게 아니고 세종대왕상까지 받으면서 세계 1위 최고 화장품 19만 20만 원이 안 돼요. 몇 개예요? 팔뚝만 한 거 6개요. 써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 제품이 20만 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윈윈을 하는 게 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특히 남자 사장님들 또 이런 오해를 합니다. 저 애터미 못해요. 왜요? 저 화장품 장사 못해요. 에? 무슨 뜻이죠? 저 화장품 발라봤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지 못한 답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장님 부동산 하시는데 혹시 저 펜트하우스에 살아보셨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거기서 못 살아봤대. 그러면 사장님도 경험 못하고 그 펜트하우스에 못 살아봤는데 못 팔겠네요? 아니래요. 그거 팔 수 있겠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은 화장품이 안 좋다 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좋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좋다고 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장품 좋다고 그러겠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맞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400가지의 제품이 넘으니까 하나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맞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를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화장품, 이렇게 착한 가격에 사장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도 전에 제품만 체인지하면 벌써 1년에 30만 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래요? 마실래요? 그럼 다 사요. 이런 식으로 애터미를 우리는 알리고 시스템을 이제 같이 추가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뭘까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터미 안에서 뭐라고요? 특별한 방법 이런 거 생각을 해요. 그럼 보상 플랜 오늘 이야기를 들었죠. 뭐 이렇게 돼서 얼마가 누적이 되면 얼마가 들어온대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두 가지 추가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무한 단계라는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한 단계는 나한테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무엇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쉽게 표현하면 운이에요. 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가입을 했어요. 열심히 알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무슨 친구가 또 무슨 친구의 남자친구의 삼촌의 누나를 가입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미국에서 타 회사 10년째 하다가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100명을 가입했대요. 그런데 그냥 100명이 아니고 벌써 사업을 해본 100명을 가입했대요. 대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연결이 돼야 됐는데 가입비가 있었으면 연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 안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입비가 있었으면 애터미에 가입을 안 했을 겁니다. 유지비가 있었으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가입비가 있고 유지비까지 있었으면 거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돈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되기에는 매우 더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애터미 안에서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유지비 없고요, 가입비 없고요,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언젠간 나의 산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 보상 플랜에서 운 추가로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습니다. 돈이 매월 안 나가니까 실수하고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다고요.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은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뭐를 잘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식당에 왔어요. 돈가스를 맛있게 제가 튀겨가지고 드렸습니다. 드셔봤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사장님 돈가스 맛 어떻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걱정 마세요 사장님, 다음 달부터 저 요리 학원 갑니다. 다음 달 오세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요리도 못하는 너, 내 돈 지금 뺏어갔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은 준비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안에서는 너무 스페셜, 맞죠? 특별한 사업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같이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그게 애터미의 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운, 우리 함께 하니까 언젠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꾸준함에 대한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파트너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리크루팅 저를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저를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제 사업 설명을 했어요. 너무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 설명을 잘할까? 제 자신한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막 설명을 했는데 저는 잘한 것 같은데 반대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파트너한테 물어봤죠. 어땠어요? 뭐래요? 그러니까 총장님 오기 전에 남자친구하고 싸웠대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총장님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렸나 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 생긴 거 가지고. 그러나 저는 꾸준함이 답이라고 아니까 또 미팅을 잡으라 했죠. 또 미팅을 잡았어요. 이번에 또 똑같이 사업 설명을 했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웃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오늘은 남자친구하고 안 싸우고 남자친구가 꽃을 사줬나 봐요. 이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렸대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장님들은 한 번 거절당하고 실망하고 또 도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또 알리다 보면 사장님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도구를 만났으니까 힘을 내시라고요. 절대 사장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꾸준함 안에서 좋아요, 싸요, 한번 써보세요. 설명 못해요, 들으러 가봅시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보도가 커지기 시작해요. 매출이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일을 추가로 하면서 마지막 하나 제가 말씀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무언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지 매출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놓고 다른 사람 찾으면 되지. 결국에
놓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파이프라인은 일이고요. 그 시스템을 안 무너지게 잘 붙어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본드, 글루 역할을 하는 게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다 보면 판매사는 뭐예요? 거절을 즐기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은 뭐예요? 네,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는 판매사로서 거절을 즐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리더로서 억울함을 참고 이겨내면 우리 다 상한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